자, 서브노트 다시 돌아갑니다. 29쪽 결격사유예요. 중기업 종사를 금지하는 요건 결격사유인데 매회 출제하고 있고요. 작년에 어설프게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하게 결격사유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결격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결격사유에 걸렸거든요. 결격사유에 걸리면 일단은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소속이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요. 임원 사원인자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결격사유 전은 중개업 진입을 막습니다. 다음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걸렸다. 이자의 등록 취소해야 되죠. 필요적 등록 취소고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해소해야 되죠.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해소해줘야 되고 해소를 2개월 내 안 했잖아요. 그럼 뭐 나갑니까? 업무정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사유 하나에 걸렸거든요. 그럼 2월 내에 해소해줘야 되죠. 역시 2월이고 여기 이거 2월 내에 해소 안 하면 이때는 등록 취소 필취입니다. 이건 임원 사원의 결격은 법인의 결격이에요. 2월 내에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나 소속이나 보조원의 결격사유를 2월 내에 해소 안 했다. 업무정지라는 거. 그래서 결격사유는 일단 걸리게 되면 중기업 종사를 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게 결격의 효과였어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결격사유자인데 그러면 이제 제한능력자가 결격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고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선년 후견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결격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 한정치산자라고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우리 법에는 금치산자로 돼 있어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미성년자에서 주의할 점은요. 미성년자가 혼인했습니다. 그럼 민법상으로는 성년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조원 근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발생하는 것은 성년 돼야 되죠. 그래서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거든요. 이자는 질병장애 누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이 점 유의하시고 이자가 그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거 종료 심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종료 심판이 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피성년 후견인은 얘는 질병장애 누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부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도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료 심판 받으면 즉시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경제적 능력자 결격이죠. 파산자. 이 파산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의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권돼야 되죠. 복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복권 결정이 되거나 복권돼야 됩니다. 그럼 복권을 신청한 자는 결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물량자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참고라고 했는데 이거 참고로 이해해 두시라고 했는데 그 자동 복권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동방으로 복권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사기 파산의 재개 확정 등이 없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 경과했잖아요. 그럼 자동방 복권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있잖아요. 면책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자동 복권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과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게 그 응시 결격과의 관계를 연습했죠.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몇 명? 2명.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 응시할 수 있어요, 다. 맞죠? 그래서 그러나 중기업 종사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사는 될 수가 있지만 소속 공사는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 점 감을 잡아두고요. 그럼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 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부정이자요. 5년 동안 응시는 못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 근무는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점 감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수형자입니다. 이른바 전과자들, 형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먼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요. 그럼 금고 이상 실형받고 집행 종료 면제했습니다. 몇 년이 더 결격이다? 3년 더 결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점 감 잡아두시는데, 여기서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럼 집행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행 종료고, 집행을 면제했다. 그러면 이것도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면제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3년 더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만기 출감이 있죠. 같은 말인데, 그럼 만기 석방된 자는 집행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몇 년만?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그 다음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럼 가석방을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이 결격이겠죠. 그럼 가석방 기간은 잔형기를 얘기한다고 했고, 그 기간 무사히 경과를 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니 다시 몇 년? 3년이죠. 3년 더 결격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특사라고 그랬는데, 특별사면을 집행을 면제했으므로 이때는 몇 년만? 3년만 더 결격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안 물어봅니다. 조문대로 물어봐요. 집행 종료 면제하면은 3년 결격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는 법률이 변경이 됨으로써 집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받은 자. 면제라고 나왔죠, 지금? 몇 년? 3년. 형에도 시효가 있다고 그랬죠? 소멸시효. 형 시효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역시 3년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법으로 처벌되겠죠. 근데 국내 형법에도 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내 형법상으로 다시 처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로 들어오면 다시 처벌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죄가를 충분히 치렀으니까 내가 봐줄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형면제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형을 집행당함으로써 국내에서 형을 면제받았다. 그럼 걔는 몇 년 결격이겠어요? 3년이겠죠. 면제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큼 잡아두시고 이 세 사람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가 바로 이거였고, 두 번째 수용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럼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보육하는 걸 유예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자는 풀려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했습니다. 경과하게 되면 이때는 없던 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딱 유예기간만 결격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어 집행유예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징역 2년에 집행이 4년 유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 원래 징역 2년에 콩밥을 먹여야 되겠지만 내가 정상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콩밥 먹이는 걸 집행을 유예한다는 얘기죠. 유예니까 나가서 사고 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기간 무사히 사고 안 치고 지나버리면 없던 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결격이 딱 이 케이스에서는 몇 년? 4년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 그러니까 딱 유예기간만 결격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3년 아니 7년 해도 안 됩니다. 둘이 더 6년 해도 안 되는 거죠. 딱 유예기간만 결격해요.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었다고 했죠. 형 선고는 있는 거예요. 징역 2년 선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행만 유예한 겁니다. 근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선고유예가 이건 선고 자체를 유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선고유예를 받은 자입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이걸 유의해야 돼요. 선고유예. 그래서 이걸 안 물어보다가 지금 최근 시험에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선고유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수용자가 바로 이제 이 법에 위반했죠. 이 법에 위반하여 얼마 이상 벌금 받은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죠? 그러면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이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의할 점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 위반이라고 조건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 법이라는 거. 그럼 타법을 위반했어요. 변호사법, 형법 또는 건축법 위반하여 벌금 받았다. 타법 위반 벌금은 절대 결격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구체적으로 음주운전하다가 폭행하다가 벌금 냈습니다. 사기로 벌금 냈어요. 모두 결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이라면 이거 얼마 이상 받아야 돼요?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3년이 결격입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하고 벌금 있잖아요. 엄청 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법을 위반했어요. 건축법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야, 결격이 아니야. 결격이죠.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법을 불문하고 이때는 야는 지금 4년 결격이죠. 징역 1년 부여하는 동안 결격, 다시 3년이니까 4년이 총 결격 사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또 체크하면 안 돼요. 벌금형에 대하여만 우리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벌금과 관련해서 양벌 규정으로 만약에 벌금 받았다. 소공이나 보존에 업무상의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럼 양벌 규정으로 개공이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격 사유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점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경합범 기억나세요? 경합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타법 위반죄를 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경합범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시에는 벌금 선고할 때는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 점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수형자였습니다. 수형자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네요. 야는 몇 년 결격이다? 3년 결격이죠. 야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죠.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위반에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나 이자는 시험도 못 본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죠. 그러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 결격이십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역시 몇 년 결격이다? 3년 결격이고, 업무정지 먹고 폐업할 수 있다고 했죠?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는 진행됩니다. 진행되고, 업무를 잊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에요. 뭐 부연 설명 필요 없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때 처분 당시 임원사원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사원이에요? 사유 발생 당시에요.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 처분 당시가 아니다.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결격사유 기본 줄기예요. 이게 줄기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에 임원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 자체가 결격이기 때문에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이제 더 들어가면 등록 취소를 받으면 원래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죠. 등록취소 사유 3가지. 등록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 3가지가 먼저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이건 등록취소 3년 결격이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냈습니다.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예? 미시사업거금보전 236 미달 임치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럼 기준 미달 등록 취소를 하겠다. 결격이 아니죠. 기준만 갖추면 봐주는 걸로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결격 자체가 아니에요.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했거나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다. 결격 자체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근데 문제는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에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이 결격이죠.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해버린 거예요. 파산 선고받아서. 그럼 얘는 3년 지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복권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파산 선고를 만약에 받았는데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1년 지난 시점에서 복권돼 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럼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만 지나면 끝난다. 아셨죠? 그래서 이 3가지 이해해 두시고, 다음
우리 재등록 기업공사는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해 그대로 승계하죠. 그래서 재등록 기업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폐업전 위반 후 등록 사항했죠. 그럼 야는 결격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3년에서 폐업기간 있죠. 쉰 기간을 빼주죠.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죠. 공제한 기간. 맞죠?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 전에 이중소속한 적이 있었어요. 1년을 쉰 거예요. 그리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등록 취소해버렸어요. 야는 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예? 폐업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년. 그럼 격기간이 몇 년? 2년이 되는 거죠. 아, 이게 폐업을 하기 전에 이중소속을 했잖아요, 지금. 이중소속을 했다가 1년을 쉬었다고 그랬죠? 1년을 쉬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폐업전 위반에 의해서 등록 취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렸다. 그럼 야는 3년에서 폐업기간이 1년이었죠, 지금? 1년을 빼주잖아요. 그럼 몇 년만 격격? 2년만 격격이잖아요, 2년만. 아시죠? 그래서 2년만 격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어렵긴 한데 요 부분을 이해를 또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설명 다 됐나? 우리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모두 조회하게 돼 있죠? 관계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설명 다 한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풀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하죠. 예습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결격사유 문제가 더럽게 어렵죠? 문제집에. 그래서 문제를 지금 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뺐거든요.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부분은 더 어렵게 내는 게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럼 41페이지 32번 문제부터 갑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효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문제를 대다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다. 맞죠? 2번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개업공사의 등록이 취소되죠? 맞고. 등록 취소된다. 맞고요.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죠? 4번 법인의 임원 중에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월 내 일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된다. 맞아요? 임원, 사원의 결격은 2월 내에 사람 취소.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에 사람 이건 업무정지일 뿐이죠.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OX. 일단 X죠. X고 등록 이력이 소멸된다. 이것도 X예요.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개업공사가 퇴근하시다가 떨어지는 화분 맞았어요. 그래갖고 피성년 후견이 됐거든요. 그럼 등록만 취소하면 되지. 3년 콩밥 매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만 취소합니다. 3년 징역사유 아니에요, 이거. 그럼 3년 징역사유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3년짜리 알고 있잖아, 우리. 무부징직투. 결이 없죠? 그러니까 틀렸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것도 틀렸죠. 결격에 걸렸다 하여 등록 효력이 즉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고 33번 내려가죠. 조금 더 응용된 지문이죠.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들이 뒤바뀌었죠.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인계사는 될 수 있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될 수 없죠. 알아보시겠죠? 2번 지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OX. X. 집행유예 기간 중일지라도 이자는 공인사는 될 수 있죠. 시험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입니다. 법제 7638호 구칙제 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중개인은 등록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OX. X.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이자가 등록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시험은 볼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보조원 근무는 못하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을 10일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업무징책을 받을 수 있다. 10일이 아니고 2월이죠. 왜 10일로 내냐면 이걸 헷갈려라 하고
착각해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격에 해당되면 2월 내 해소해야 되죠. 그러면 해고했어요. 해고가 되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신고 들어가야 되죠. 등록과청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고 10일 내에 해소하라 얘기 아니에요. 2월 내에 해소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사 등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 조회할 수 있다. 착착 체크하고 가야 되죠. 이게 고수의 차이가 이거라고 그랬죠. 하수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지문 같은 걸 갖다가 시도의사로 슬쩍 바꿔내는 겁니다. 그럼 못 알아봐요 또. 그러니까 이제 등록관청 시도의사 국장 나오면 습관적으로 밑줄 긋고 체크해야 돼요. 그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가장 그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쫙쫙 긋는 게 제일 못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지문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밑줄 그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핵심 포인트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X치고 O치고 X치고 O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34번서부터는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연습이에요. 이제 자, 34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은 것은, 자, 설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자 그랬죠? 그럼 결격자가 아닌 자 골라라 이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말이에요. 다음 중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중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소속공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격을. 그래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자 그랬으니까 야는 결격자가 아닌 자 골라라 이 얘기죠? 자, 갑니다. 기억. 피성년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의 밑줄이죠. 꾸준히 치료와 정신이 회복했어요. 그래도 야는 결격이죠. 될 수 없습니다. X. 니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저 후견인. 피한저 후견인의 밑줄이죠. 야, 될 수 없죠. 동의를 얻어도 소용없다. 디귿.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개인 회생에 밑줄 그어야 되죠.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 아닙니다. 될 수 있죠, 그럼. 5고. 리얼. 파산 선고 받았으나 복권을 신청한 자. 복권은 신청의 밑줄이죠. 결격자죠. 될 수 없어요. X. 만 18세이나 만 18세 밑줄이죠. 혼인하여 성년 의제된 자. 그래도 대한 미성년이죠. 될 수 없습니다. X죠. 그럼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뿐이에요? 디귿뿐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올해 아마 정통으로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이 부분. 다음 35분 내려갑니다.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그랬습니다. 1번이에요. 형법을 위반해 금고 1년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돼. 집행이 종료 밑줄이죠. 1년이 경고한 자. 1년이 경고한 밑줄이죠. 그럼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다. 집행 종료니까 3년 지나야 되죠. 2번.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특례에 부족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의 밑줄이죠. 얘는 그럼 피한정 후견인 맞죠? 심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결격. 3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여. 만기 출소의 밑줄이죠. 2년이 경고한 자. 2년이 경고한 밑줄이죠. 만기 출소한 자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결격이고. 4번. 이중소속으로 인하여. 이중소속의 밑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 등록이 취소 밑줄. 1년이 경과된 자. 1년이 경과한 밑줄. 결격 맞죠? 결격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치사하게 말해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해놓고 1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 내가 다 빼놨어요, 지금. 다 뺐습니다. 이번 문제집에서. 이거. 원래 이런 지문들 다 있었는데. 그럼 4번은 이중소속이니까 분명히 결격 맞죠? 다음 5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시험 부정이의자예요. 부정이의자의 밑줄이죠? 야는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5번 정답. 자, 그럼 36번 갑니다. 이런 문제 유형도 있죠.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갑은 징역 6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돼요. 집행이 면제 밑줄이죠. 1년이 경과된 자이다. 1년이 경과 밑줄. 결격이죠, 그럼. 2번입니다. 을은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에 선고받고 벌금 떴죠? 그럼 형법 밑줄, 벌금의 밑줄. 따질 필요 없이 결격이 아니죠. 2번 정답 그럼.
3번 병원 주택법을 위반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복역 후 가석방되어 가석방의 밑줄이죠. 3년이 경과된 자이다. 3년이 경과 밑줄. 가석방된 자, 가석방되어 3년 경과한 자는 무조건 격격이죠. 가석방 기한 더해져야 되니까. 맞죠? 참고인데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받고도 가석방될 수가 있어요. 무기 받고 가석방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20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에는 무기 받은 자도 10년만 살면 가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년 살아야 돼요. 무기 받으면. 무조건. 20년 내는 무조건 못 나와요. 이거는. 대신 또 콩값이 무지하게 올라야 되죠. 결국 무기 받고 가석방 됐어요. 그럼 야는 잔영기가 없잖아 지금. 그럼 가석방 기간이 문제죠.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 되면요. 얘는 가석방 기간이 몇 년이 되냐면 10년이에요. 그럼 10년이 무사히 지났잖아요. 가석방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경고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죠. 그럼 우린 다시 3년이죠? 그럼 무기 받고 가석방 되냐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결격? 13년이 결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이거. 이런 지문들 다 빼버린 거죠 지금. 다 빼버렸는데 이 문제집에서.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우리 유기징역 있죠. 유기징역. 유기징역 금고는 법정 최고형 50년까지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유기를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50년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5년 복역한 상태에서 가석방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가석방 기간이 지금 남은 기간이 15년이잖아요. 그럼 가석방 기간이 15년으로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무기 받은 자도 가석방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죠? 근데 유기 받은 자를 가석방 기간 15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는 10년으로 단축돼요. 그럼 야도 그럼 가석방 기간이 몇 년? 10년이 되는 거고, 10년이 되는 거고, 이 기간 무사히 경고하면 역시 집행 종료 간주되니 다시 3년이죠. 똑같네 둘이. 맞죠?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니까 가석방되어 3년 경고한 자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무조건 결격입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나 4번입니다. 정은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광복절에 특별사면돼요. 특별사면의 밑줄이죠. 1년이 경과된 자이다. 1년이 경과 밑줄 그으면 특별사면은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3, 4번 대비하여 정리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5번 질문. 물은 과실상해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4년의 밑줄이죠. 3년이 경과된 자이다. 3년이 경과 밑줄 그으면 못 벗어났죠 지금? 집행유예 기간 4년 지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37번은 행정처분 받은 자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격 취소의 밑줄이죠. 2년이 경과된 자이다. 2년이 경과 밑줄. 자격 취소 3년 지나야 되죠. 결격이고. 2번 공사법 위반하여 공사 자격증 처분을 받고 자격증지에 밑줄 긋고 6개월이 경과된 자. 6개월이 경과 밑줄 긋고. 벗어났죠. 자격증 최고기간이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2번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3번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임시중개물 설치. 임시중개시설물 밑줄이죠. 등록이 취소는 등록이 취소 밑줄이고 2년이 경과된 자. 2년이 경과 밑줄. 그럼 얘는 몇 년? 3년 지나야 되죠. 결격이고. 4번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3호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 3월의 밑줄이죠. 즉시 폐업한 후에 폐업의 밑줄이고 1월이 경과한 자. 1월이 경과 밑줄 그으면 2개월 더 지나야 되죠. 예, 그래서 못 벗어났고. 5번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받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밑줄 그어야 되죠.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자 맞죠? 처분 당시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었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관한 기본 문제가 바로 34, 35, 36, 37이에요. 이게 기본 문제예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응용된 지문들이죠.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박스형 문제인데 아주 지문이 또 더럽게 많네요. 옳은 것으로만 짝져진 것은 그랬는데 기억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밑줄이죠. 그럼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3년이 경과 밑줄 긋고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잡으면 OX X죠. 가석방 받고 3년 경과한 자는 이거 무조건 결격이죠.
거기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이 없이 3년의 경과 이 말 들어가 있죠? 이게 뭔 뜻이냐? 가석방을 받느냐는 가석방 감독받는다고 그랬죠? 가석방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석방 감독관이 누구였냐면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장 그 가석방 감독관한테 2주에 한 번씩 가고 확인도장 찍어야 돼. 내가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나아가 장거리 여행 갈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외 출국할 때도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이거 확인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러한 가석방 감독 지침이 있겠죠. 근데 야가 2주에 한 번씩 안 가는 거야. 잘 가지도 않고. 그러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어요. 또는 가석방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나 실효가 돼버리잖아요.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가 돼버리면 체포영장 떨어지죠. 그럼 다시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예? 영화에는 나오잖아 가끔. 그죠? 그게 가석방제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실 복역하는 거죠. 사회에서. 근데 특별사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행을 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가석방은 이거는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단 이제 계속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게 바로 그 뜻이니까 가석방은 취소, 실효됨이 없이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는 자. 일반 사면의 밑줄이죠. 3년이 경과하여야 밑줄이죠. 개공사가 될 수 있다. 틀렸죠? X. 즉시조에는 즉시고. 디귿입니다. 1997년 9월 29일 오후 5시에 출생한 자는 2016년 9월 29일 0시부터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자, 1997년도 9월 29일 오후 5시 출생, 정확하게는 4시 53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9일 오후 5시 출생한 야는 언제 성년이 되느냐의 문제죠, 지금. 성년. 그럼 플러스 19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2016년이죠? 16년 9월 29일 0시부터 야는 성년이 돼요. 그러니까 결격에서 기간계산 어떻게 풀라고 그랬냐면 문제를 낸 날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낸 날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까지 얘는 미성년이었어요. 시간은 따질 필요가 없이 0시부터죠. 수생은. 그리고 총 결격 기간만 더해버리면 돼요. 감 잡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낸 날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쯤은 맞았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리을이에요. 공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양벌 규정한 벌금 제외한다고 그랬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우리 법이든 타법이든 징역, 금고, 집행유예 받으면 무조건 결격.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그러므로 이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다음 미음,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일어났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죠. 그로 인한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년 후견계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그래 버리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피성년 후견이 되죠. 그럼 미음지문 X죠. X고, 자 다음 비읍지문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 2년이 밑줄이죠.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하여야 밑줄을 긋고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OX, X죠. 집행유예 2년만 지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고 그랬죠? 옳은 거는 디귿, 리을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럼 3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0번 문제. 요거는 이제 몇 년 전 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예요. 기간계산 거꾸로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요런 게 더 어려워요. 해당하는 자랑 그랬는데 뭐 문제는 뭐 출연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네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갑은 2년 전에
건축법을 위반해 금고 10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밑줄은 선고유예죠? 결격 아니죠? X. X고. 선고유예 알아두시고 고. 2번입니다. 을은 2년 전에 등록 취소된 공인인계사개혁공사에 소속 공인인계사이었던 자이다. 소속 공사이었던 자 밑줄. 그러면 이건 직원인자죠. 그럼 직원에게는 공인인계사개혁공사의 소공이었던 자니까 이 아이는 등록 취소 효과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안 미친다. 다음 3번입니다. 병법인은 임원 중에 임원의 밑줄이죠. 2년 전에 밑줄이고 사기죄로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한 자가 있는 만기 출소의 밑줄이죠. 주식회사이다.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이죠. 지금 2년 전에 지금 사기죄로 만기 출소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결격이에요. 3년 지나야 되죠. 예, 그래서 3번 결격이고 4번 정은 공인인계사개혁공사 A의 소속 공인인계사이었던 자로서 소속 공사이었던 자 밑줄. 그럼 직원인자가 분명히 맞고요. A가 등록한 처음부터 6월에 업무 체험을 받자 즉시 중개사무소를 퇴직한 자이다. 결격 아니죠? 근데 이자가 임원이었다면 결격자가 맞죠? 임원이었다면. 사기 발생 당시 임원이었다면 결격이에요. 임원 사원이었다면. 다음 5번입니다. 무는 2년 전에 공사법상 양벌규정이야. 양벌규정이 밑줄이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개업공사이었던 자이다. 양벌규정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자, 이제 41번 문제. 이게 원래 내 문제인데 이걸 갖다 요즘 모의고사에서 다른 교수님들이 다 베껴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포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집은 여전히 살려놨고. 공인인계사법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은 다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중 등록 취소 3년 동안은 밑줄이에요. 등록 취소 3년 동안 밑줄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냐? 자,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자인 자를 골라라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내야지. 맞죠? 그럼 1번 지문. 거짓. 그 밖에 부정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이거네요. 부정 등록으로 등록 취소하면 이거 등록 취소 3년 오리지널 결격이죠. 맞죠? 그럼 1번 정답. 그럼 2번 지문. 개업공사가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안 했어요. 이거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죠. 이건 알아봤고. 3번. 이게 함정이었어요. 3번이. 개업공사가 자신의 행위로 공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이거는 결격기한 3년이 맞는데 기준점이 틀리죠. 지금 출제자는 등록 취소 3년을 물었죠? 그죠? 근데 3번 지문은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자, 따져볼까요? 파산 선고를 개공이 등록 취소를,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등록 취소를 당합니다. 그럼 얘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복권 될 때까지. 맞죠? 이때까지 결격이에요. 또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개공이죠. 얘가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죠. 집행유예 기간인 2년이 결격이죠. 감 잡혀요? 그럼 똑같이 공인인계사법에 위반하여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어요. 자신의 행위라는 것은 양벌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죠.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얘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일어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등록 취소 3년이 맞아요. 근데 3번은 같은 3년인데 선고로부터 3년이 이거는.
이해되셔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격 취소하면 왜 등록을 취소합니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이냐?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격 취소하면 왜 등록 취소냐? 결격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공인인증 개공이 자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등록 취소를 반드시 당하죠. 그럼 얘는 결격 사유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란 얘기죠. 자격 취소 3년이란 얘기죠, 이거. 이해되셔요? (3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아시겠죠? 선거로부터 3년이에요. 3번은. 그래가지고 이거 2006년도에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냈거든요. 모의고사에다가. 중개법실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했는데 왜 3번이 아니냐고 이거 복성답이라고 막 인터넷에 계속 글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뭐 이 교수님들 막 베껴내갖고 나도 이제 이 문제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모의고사에.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내면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내줘야지 문제답지 일단. 그죠? 근데 절대 안 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예, 이건 다 탈락시키고 작성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아까 기본 문제라고 내가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 34번부터 37번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기본 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 문제부터는 너무 어려워요. 문제를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들을 때는 이해를 좀 하는데 이게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4번입니다. 개공이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알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격기 아니에요. 등록 기준 미달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격기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해산후 등록 취소한 경우, 이건 알아보이죠? 격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설문이 등록 취소 3년을 물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지 3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42번 넘어가죠. 이제 플러스는 문제 유형 연습에 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며, 맞죠?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사유로 해소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2번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사유 있죠? 이걸 벗어나면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갖고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나왔다면 등록 취소 당한 다음날 바로 복권됐다. 그럼 바로 등록할 수 있다니까, 그냥.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니까 결격사유만 벗어나면 그냥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번 좀 맞고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업공사인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모두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죠. 처분 당시 사원 임원이 아니죠.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죠. 구분 꼭 해주시고. 다음 4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 결격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지문인데 이게 뭔 얘기냐?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등록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결격사유 지금 12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개공이 미성년이라는 사유로 등록 취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부터 개공은 미성년에 해당될 수 없어요. 다음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자격정지라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법상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업무정지 먹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이 둘은 이미 등록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하는 일이 없어요. 나아가 5번은 이건 임원사원이죠. 개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이 결격사유에 하면 등록 취소가 되지만 결격사유 모두가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은 제가 참고로 하고 쓱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뜬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라고 낸 거예요, 지금. 이 질문 OX. 개업공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그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다가 하실까봐. 그래서 4번 지문을 제가 빼버릴까 넣을까 빼버릴까 넣을까 하려다가 그대로 살려놨는데 맞았죠? 개공이 결격사유에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서부터 미성년에 해당될 수가 없다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개공이 자격증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당 사유가 아예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공한테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4번 지문은 참고하고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등록 취소.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인사가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를 당한 경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받아버리면 이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 공제한다고 그랬죠? 예, 맞았어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3번 내려가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역시 1번입니다. 공인사업상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법에 위반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벌 규정 밑줄이죠? 맞았죠? 예, 이건 알아봤고 2번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개인 회생이죠?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정답 그럼 틀렸습니다. 3번 공사업상 행정 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한다. 맞아요? 맞고 경합범 분리선고하라고 했고 4번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아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법인이죠 지금. 등록 안 됩니다. 5번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사 집행유예죠 지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냐는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법 타법 따지지 않고 집행유예 징역근무는 결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42번보다는 43번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43번이 이제 시험 수준이죠. 42번은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냈을 때 이게 내고 그래도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뺐다고 그랬죠. 그 더 어려운 문제들은 앞으로 연습 안 할 거예요, 제가. 9월달, 10월달에는 어려운 문제로 연습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 이 문제집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오늘 앞에서 공부한 결격을 빼고 등록의 요건 절차 같은 거 있죠? 등록 위반 이런 건 잘 안 틀려요. 다 맞춰버립니다. 결격사유도 실은 잘 안 틀려요. 기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갖고 공법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법은 득점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개법에 계속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다. 난 중개법 당초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그런 분들은 빨리 공법으로 돌리세요. 공시세법은 득점에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지적법은 득점 과목이 맞거든요. 지적법은 12개 중에 보통 11개, 12개를 맞춰버립니다. 다. 근데 세법, 거기에 이제 세법이 문제도 또.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과목이죠, 이게. 숫자 암기할 것도 더럽게 많고, 그죠? 이게 열심히 해도 세법 16개 중에 10개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력을 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득점을 못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법이 그래서 좀 어렵고, 등기법이 또 장난 아니거든, 이게. 등기, 예규 같은 거 어렵게 내면은 맞추지를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등기법 득제가 하는 게. 그래도 공법은 법이란 테두리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도 공법은 열심히 하면 득점이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되신 분들이 있죠. 이른바 N수생들. N수생. 재수생도 아니고 N수생. 이거.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우리가 N수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N수생들은 공법을 훨씬 잘해요. 중개법보다. 왜? 공법은 한번 딱 각이 잡히면 더 쉬워요. 쉽습니다.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중개법은 문제 유형을 적응을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10분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1% 정도가 중개법 문제 유형을 당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문제를 볼 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 그럼 이분 속으로 딴 생각에 그만두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 30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지문 자체를. 또 자격증 대여한 경우에는 개공은 그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렇게 생각해. 읽으면서 자격증 대여하면 등록 이거 분명히 등록 취소니까 자격증 대여하면 당연히 등록 취소 이거 자격 취소니까 등록 취소해. 이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이분은 끝까지 답이 안 나와.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완전히 시험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중개법 득점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젊은 30대 젊은 친구가 30대 중반 가장인데 5년 했다고. 중개법에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중개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소나기가 내리나 계속 65점. 이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1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득점이 1에서부터 마지막 7회까지 계속 55점, 6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는 교수님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우나 쉬우나 계속 그 점수대야. 그러면 이분은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려울 때 내가 과락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쉬울 때는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아버려야 돼. 이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있어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야말로 그 조시가 그 조시야. 근데 계속 점수대가 70점 이상 돼서 계속 맞고 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또 이미 넘기고 있으니까. 맞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등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았어요. 계속. 그래갖고 재수할 때도 보니까 계속 남들은 막 혼자 어떨 땐 90점 맞고 막 남들은 90점 맞고 어떨 땐 60점 맞고 뭐 45점 맞고 이러는데 혼자만 계속 60점이야 그냥.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갖고 2년 나한테 하다가 한민호하고 안 맞는다. 그래갖고 선생 바꿔서 갔지. 다른 학원 갔지.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선생이 있나? 없지. 가서 2년 가서 이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가 2년 뒤에 다시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5년 차 온 거지. 5년 차에. 5년 차에 딱 왔다. 다시 왔어.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개법이 득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여전히 60점 되냐? 그렇대. 포기해라. 깔끔히 버려라. 중개법 미련 버리고 공법으로 해라. 공법으로 했어요. 결국. 그래갖고 그 시험에서 100점짜리가 수두룩벅적지근하게 나왔는데 혼자만 65점 맞았어요. 중개법을. 그 쉬운 시험에. 공법을 75점인가 맞았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걸 보는 그 와이프 심정은 어떻게 했냐고. 인간 승리지. 그건 인간 승리예요, 그냥. 인간 승리입니다. 30대 중반에 가장이었는데 그것도 이거. 그러니까 애들 5년 동안 놀러도 못 가고 그 한쪽 가슴에 계속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다들? 그러니까 시험은 1년차, 2년차에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1, 2년차에 넘어가고 3년차로 접어들면 이제 장기생을 준비해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3년차에 대부분 다 끝나죠. 끝내는데 이제 포기하는 거야. 끝내거나 포기하거나. 그랬다가 이제 3년차 끝나갖고 4년차 접어들어갖고 4년 됐을 때는 이제 아까운 거지. 집에서 쉬면서 이제 에이 이거 나하고 안 맞아. 이거 따봤자 뭐해.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이제 괜히 그 생각해. 이거 그냥 해도 되는데 뭘 따. 그러면서 이제 4년차에 놀아 집에서. 놀다 보니까 아까운 거지 이제 또.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된 거야. 그래서 5년차에 다시 나와. 이거. 그리고 그 위에 합격을 해버려야 되는데 또 거기서 밀렸다. 그럼 이제 7년차. 거기서 또 밀렸다. 그러면 10년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시커멓게 왔다가 이제 허옇게 돼갖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 30대를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유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시험은 벼락치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벼락치기가 최고예요. 벼락치기가. 6과목 그 많은 분량을 한 번에 벼락치기 할 수 있어야 돼. 이틀, 이 정도에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그 전날은 6과목 무조건 다 보고 가야 됩니다. 다 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지킬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 10월 달에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중개법 내가 그분이 온다고 그랬죠. 그분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한 10월 초쯤에 온 거야. 10월 초쯤에. 그럼 이제 문제가 다 보여버린 거지. 중개법 어떤 문제를 내도 난 자신이 있다.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10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서 중개법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공법이 계속 걸리는 거야. 등기법도 걸리고. 그래갖고 공법 펴놓고 앉아있어, 계속. 남은 기간 동안. 그럼 탈락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탈락이에요, 그거는. 중개법은 10월 달에는 하루도 놓지 말고 매일 봐야 돼. 계속 감각 유지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슴은, 마음은 중개법 해야지, 잘 득점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눈은 공법을 펴놓고 있다니까. 공법을 펴놓고 있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분이에요. 1년간 잘 해오다가 감까지 왔는데, 그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2주 내지 1주간 중개법을 놔버리는 거야. 그럼 탈락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안 올 뿐인데 그 다음에 온 거예요. 물어보면 보여요. 9, 10월 달에 가면 여러분들 눈빛 때문에 보입니다. 저분은 내년에 안 볼 뿐, 올해는 내년에 또 볼 뿐. 대충 보이는데, 안 올 뿐인데 또 온 거야. 그러면 거의 10중 8구예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 중개법 언제 났냐?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럼 72.5점. 이 정도 맞고 탈락이에요. 한두 개 차이로. 탈락입니다.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꼭 눈은 공법 펴놓고 있다니까. 그게 초창기 학원이 그게 엄청 심해요. 재수생들이 없으니까. 왜? 주도를 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수생들이 있는 학원들, 내가 기존에 나갔던 이제 기존 학원들은 나가면은 재수생들이 눌러버려요. 눌러버립니다. 그래갖고, 야, 중개법 해야지 언제 공법 피고 앉았냐 그런다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수생은 그래요. 근데 못된 재수생은 2차 포기시켜. 또 야 1년에 어떻게 학교가냐 포기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원별로 이런 편차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학원에도 그런 학원들이 있으니까 보면은 재수생들이 있는 학원들 다 있잖아. 기존 학원들은. 근데 재수생들이 분위기가 1, 2차를 나눠서 하는 분위기 학원이 있고 1, 2차를 동시에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는 1, 2차를 동시에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 원장 뒤에다가 뭐 1, 2차 이거 2차를 같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 재수생 불러갖고 환불이에요. 그냥 바로 보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100명 이상씩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온라인이 없기 때문에 출석률이 온라인이 없기 때문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합격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합격해버려요. 그냥 이게. 그리고 또 내가 또 거기를 또 얼마나 또 신나게 강의하는데 수업 분위기가 가장 좋거든. 또 거기가 이게 또 이쁜 것들도 많고. 자, 그럼 44번 갑니다. 44번.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 44번 이제 기간 계산 비슷한 건데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사 운영상 중개사무소 등록에 결격사에 해당한 자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5년 10월 23일 이게 그 26회 시험이 24일 날 있었을 거예요, 아마. 24일 날 있었는데 23일 현재 결격사에 해당한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간 계산과 연계해서 물어봤는데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있는 자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고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 냈어요. 2015년 4월 15일 날 복권 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벗어났죠 지금. 다음에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2012년 11월 10월 벌금 500만 원. 도로교통법 벌금이죠. 따질 필요 없이 결격 아니죠 이거. 다음에 4번입니다.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등록하여 2012년 11월 15일 등록 취소된 자.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3년 더 하면 2015년 11월 15일까지 가는 거죠. 14일까지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5일 날 벗어납니다. 그럼 이 안은 10월 23일 현재 결격이죠. 현재 결격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2015년 4월 15일 날 공사자에게 정지처분을 한 자. 4월 15일 날 정지 먹었죠. 6개월 더 하면 10월 15일 날 벗어나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격하고 엮어서 물어봤죠. 그럼 다음 문제 45번 문제가 27회 기출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풀어봤죠. 풀어봤는데 45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작년 27회 때 문제는 말이에요. 결격 지문이 1,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럼 지금 26회 때 문제가 실려 있는데 26회 때 문제는 기간계산 비슷하게 엮어봤죠. 그러니까 정통 문제가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26회, 27회가 정통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박스 따놓고 결격자 모두 골라라. 보존이 됐으냐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정통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엮은다면 조금 어렵게 낸다면 26회 유형으로 낼 가능성이 있죠. 기간계산하고 엮어서. 뭔 뜻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46번 기간계산 연습인데 잠깐 보고 갑니다. 소속 공사인 A는 2016년 7월 15일 날 거짓된 의뢰는 의뢰인 판단 거치가 징역 1년 선고받았다. 그 A는 이를 이유로 8월 10일 날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A가 결격에서 벗어난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기간계산인데 이거 정통. 이건 중복 결격이에요. 중복 결격은 늦게 벗어나나 벗어나겠죠? 그럼 중복 결격은요.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야가 지금 2016년 7월 15일 날 우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받았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년, 2년, 3년, 4년. 4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4년 더하면 20년 7월 15일 날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징역 1년에 대한 이 벗어난 시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로 말미암아 우리법 위반 징역이니까 자격 취소했어요? 자격 취소했습니다. 자격 취소는 지금 현재 16년 8월 10일 날 자격 취소했죠? 그럼 자격 취소는 몇 년이에요 지금? 3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3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그러면 이거 19년 8월 10일 날 벗어나는 거죠, 자격 취소는. 그러면 요 기간은 지금 이 기간 중에 포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늦게 벗어나는 거. 이날 벗어나게 되죠. 이해되셔요? 2020년 7월 15일 날 벗어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에서 기간계산은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총 결격만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다 빼버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이자가 2016년 7월 15일 날 2016년 7월 15일 날 자격을 취소한 거예요. 16년 7월 15일 날 자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가 8월 10일 날 등록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는 언제 결격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겠는가? 이 문제에 지금. 그러면 자격 취소를 따지게 되면 야는 19년 7월 15일이 되는 거죠. 자격 취소는. 근데 등록 취소를 따지게 되면 이거는 19년 8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야는 언제 벗어나느냐? 이날 벗어나죠. 이날 벗어나죠. 이건 중복 결격이 아니에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결격 사유 기간만 벗어나면 된다고 그랬죠? 등록 취소는 따지지 않아요. 이날 벗어나 버리죠. 똑같이 이 법 위반하에 300만 원 벌금을 7월 15일에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8월 10일 날 당했다. 그럼 야는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죠 지금? 요거만 따지면 되는 거지. 이거 등록 취소 후 3년 따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중복 결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해.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자격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격 취소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결격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가 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해야지 우리가 문제 한다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결격 문제를 해결할 수준이라면 결격 문제 어떤 문제를 해도 다 맞을 거예요, 아마. 이거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중개 업무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